네, 잊을만 하면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된 뉴스들이 끊이지 않고 있죠. 이렇게 상처받은 동물을 치료하고 또 새 삶을 찾아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물행동 심리치료사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장인에서는요, 전북의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최범기 치료사를 만나봤습니다. 차량에 개를 매달고 시속 60km가 넘는 속도로 달려 죽게 한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차량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차 뒤쪽에는 무엇인가 매달려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목줄이 묶인 개입니다. 반려동물 양육하고 1,500만 시대. 늘어난 반려동물의 수만큼 학대받거나 버려진 동물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상처받은 강아지의 마음을 돌보고 또 새로운 가족을 찾아주는 전북의 개통령 최범기 동물행동 심리치료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넓은 마당, 강아지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이곳에는 25년 경력의 동물행동 심리치료사 최범기 씨가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유기견 재활센터를 열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일정 기간 주인이 안 나타나면 인도적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거죠. 끊임없이 발생하는 동물 학대와 유기. 2019년 기준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은 약 13만 5천 마리로 5년 전보다 무려 60% 증가했습니다. 엄청 증가했는데요. 지금 현재 약 한 70여 두 정도 되거든요. 근데 70여 두라는 말보다는 70여 아이라는 말을 좀 써야 되거든요. 이게 70 정도 되는 아이들을 제가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보살피는 유기견을 거죠? 향한 애정으로 그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달에 걸친 프로그램에는 심리치료, 훈련, 관리, 그리고 미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네요. 강아지들이 받는 치료잖아요? 일단 훈련소는 그 개의 특징하고 그 개를 알고 있는 약간의 상식이 있거든요. 주인분들도 키우시는 개고. 근데 여기서는 유기견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의 상태를 저희가 보고 판단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그게 있다 보니까 좀 사명감을 가지고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지훈 훈련사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사회화 훈련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 개를 만들기 위해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를 좀 많이 경계하고 입질을 하던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저를 보면 꼬리를 치고 저를 기다리고 이제 저를 보면 밥 달라고 표현을 하거나 놀아달라고 표현을 할 때는 많이 뿌듯하죠. 상처를 씻어주는 작업을 유기견의 하는 거죠. 안타까운 상황을 지나칠 수가 없어 훈련과 심리치료를 도입한 최범기 치료사. 그때 당시 한 25년 전에는 우리가 개들을 잡아먹는 문화도 있었고 또 함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이 아이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보듬어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이런 분야가 있구나 해서 동물행동 교정 심리라는 것을 배우게 됐죠. 사람들에게 상처 입은 마음을 나는 강아지들.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사실 표정에서 다 보이거든요. 들어가기 전에 제 마음이 먼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너를 해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어루만져주기 위해서 들어왔어. 너도 나한테 겁을 먹지 마. 이것을 제가 먼저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돼요. 한눈에 봐도 불안함을 호소하는 유기견.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첫 터치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는 약간 시간을 줘야 돼요. 릴렉스를 시켜야 돼요. 옳지. 귀를 뒤로 적혀 있잖아요. 이때는 약간 긴장이 풀린 거예요, 지금. 릴렉스가 돼서. 처음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데요. 굉장히 섬세한 같은 시간 과정이네요. 미용의 한창인 훈련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털들이 유기견들은 잘 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털이 따로 뭉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은 털들이나 뭉친 털들 제거하려고 빗질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네요, 그래도. 바삐 자리를 옮기는 훈련사. 꼼꼼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거친 유기견은 신청을 받아 무료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입양을 통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이 재활센터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수련 자체적으로 생태 환경 조성으로 연못을 조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과 공감할 수 있는 친구를 데려오기 위해서 강아지를 좀 분양을 받으려고 했고요. 알아보다 보니까 유기견 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한 마리 분양을 받고 그 친구가 외롭지 않게 지금 한 마리 더 받으러 왔습니다. 입양을 갈 유기견뿐만 아니라 예비 반려인에게까지 이어지는 교육. 유기견 입양을 고심하던 이들이 이곳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와보니까 아이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뛰어다닐 수 있고 다들 사교성도 좋은 것 같고 아이들이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을 하는데도 걱정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어떤 일로 오셨어요? 오늘 입양 간 아이를 한번 다시 보고 싶어서 보호자번호 연락하고 잘 지내는지 보러 왔습니다. 잘 지내는. 예, 예. 입양 후에도 이렇게 보러 갈 수 있네요. 잘 있었어? 뽀미야. 치료사님 알아볼까요? 커졌어, 이제 뚱뚱해졌어. 그래요? 뽀미. 눈이 좋아졌네. 눈이 맑아졌어. 건들지 말해. 저기 품에 있다고 남의 집 왔다 건들지 말해. 꼭 안겨 있네요. 최범기 치료사가 그토록 보고 싶어한 강아지는 여우를 닮은 이 친구 바로 꼬미입니다. 처음 얘를 봤을 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작고 귀엽다고 해서 제가 쪼매난 이쁜이 그래서 꼬미라고 지었어요. 수많은 유기견들 속에 꼬미가 유독 눈에 띄었다는 김준호 씨. 꼬미와 처음 만났던 그때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갔을 때 꼬미가 이 처음에 대면한 인사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탁 내밀었었거든요. 그게 꼭 저를 데려가 달라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개 같지 않으면서 또 여우 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좀 특이했어요, 얘가. 그래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딸 됐어요, 딸. 잘 자라준 꼬미와 보호자에게 한없이 고마운 우리의 최범기 훈련사. 오리 날개도 하나씩 드시고. 싫어? 자, 뽀뽀. 아니 싫대. 주인 아닌데. 근데 줘봐요. 옥나. 이제 보호자가 제일 좋은가 봐요. 그렇죠. 이제 완전히 이제 주인이 누군지 아는 거죠. 내가 완전히 돼가지고 이제 천천히 먹어. 식구 다 됐어. 내가 그런 거 안 받아 먹잖아요. 유독 소심해서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꼬미. 버려졌다는 상처는 재활센터 식구들과 새롭게 찾은 가족의 품에서 서서히 치유되고 있습니다. 칸 안에서 이제 풀려가 나왔는데 약간 진도견에 가까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방향만 가는 애를 잡으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고 저희가 한 1시간 정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갈 수가 없으니까 서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얘가 마음의 문을 열더라고요. 힘든 시간을 견딘 만큼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지금 산책을 자주 시켜요? 이거 산책 너무 시켜서 걱정이에요. 이제 그 산책할 때 그 도로 횡단하는 것도 예전에는 막 천천히 지금은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예. 적응 잘하네. 살쪘어. 쌀 줬어. 옳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리트를 잡아주는 것도. 왜냐면 사회가 어차피 돼야 되니까. 들어와봐. 들어와봐. 옳지. 진짜 애정이 없으면 못 키우겠어요. 근데 방문 교육을 해드린 이유는 그 아이가 문제가 있기도 하겠지만 보호자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알려드리려고 가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돈 받고 가는 건 아니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 아이를 다시 교육을 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한테 필요한 것들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좀 저렴한 걸로 뭐 용품이라든지 그런 거 구입도 해주시고 얘가 무슨 상태가 이러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런 것들 조언도 해주시고 그렇죠. 동물 유기와 학대의 해결책을 애견인 교육에서 찾은 그는 입양 전후에 이루어지는 보호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그런 모습들 쉽게 생각하고 와서 뭐 이 아이는 못생겼다, 뭐 이 아이는 뭐 잡이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애들 자체를 폄하하는 거, 애견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어떤 잘못된 행동들을 보여줬을 때 사실 제일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가 재활센터를 운영하는 원동력 또한 유기견을 생각하는 보호자에게서 온다는데요. 마음 따뜻한 이들 덕분에 오늘도 그는 힘을 냅니다.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는데 이 아이를 못 찾고 이분은 그냥 세월을 보내다가 2년 만에 이런 곳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2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여기서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서로 알아보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그때 내가 이 재활센터를 잘 만들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그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강아지도 훈련과 알아보았다는 교육이 거잖아요. 안 되는 개는 없다는 최범기 동물행동심리치료사. 그의 바람은 단 하나. 상처받은 강아지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버릴 때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입양을 하실 때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나 없나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저하고 상담을 통해서 좋은 아이들을 많이 분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기견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훈련, 관리 그리고 미용까지 해주고 또 입양한 후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후에도 확인까지 해주는 그런 섬세한 꾸준한 관심 너무 참 좋아 보이네요. 너무 따뜻하죠. 네, 대단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 동물재활센터가 작년 3월에 문을 열었다고요. 네. 3월에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서 입양된 반려동물이 한 180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도 상당한 건데 네네.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입양이 된 반려동물들이 파양된 경우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만큼 꼼꼼하게 그러니까요. 새로운 자리를 찾아간다는 뜻이 될 것 네, 같은데 네. 또 전북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된 유기동물 치료센터라고 합니다. 네네. 지금은 다른 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큰 성공을 거둔 사례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아까 영상에서도 잠시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이 재활센터에서 머무르고 있는 유기견들이 한 70여 마리 아이, 70여 아이라고 하셨잖아요. 뭐이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네, 네. 이 최범기 치료사님의 바람은 사실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유기견들이 늘어나잖아요. 이런 수가 점차 좀 줄어들게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이 치료사님의 마음처럼 좀 이 강한 책임감처럼 이런 뜻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좀 바라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탐사기획 일사천리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